회장님,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들이 이제 그동안 논란 많았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랑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또 중간에 정청래 의원이 다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냐고 이렇게 고성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합을 해서 이렇게 뛰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분열되어서 싸우는 민주당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지도자가 약자 마음일 때 당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 약자야. 개나 소나 덤비고 엉망이 되는 거야. 특히 조직은 그 지도자가 강자여야 돼. 강자이면서 동시에 약자들을 품어주고 양보하고 주면서도 강자는 강자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자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당대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왜?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나쁜 놈이라 이런 게 아니야. 어차피 자기와 당은 망하게 돼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법원에 맨날 출석할 때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 그게 약자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거기에 끌려고 아무리 아니다 정치 탄압이다 아만 해도 몸에 기운은 빠져. 무섭고 두려운데 당할 사람이 있어. 마음을 당할 사람은 없거든. 마음고문을 해서 이게 약자 마음이니까 분리해야지 이렇게 딱 알면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거든. 질질 딸려가요. 그 마음에 일반인은 질질 딸려가서 맨날 힘이 없잖아. 그러면 많이 보이는 거야 당원들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총선 전에 그 공천할 때 다 친문계를 공천했어요. 네. 비문계 학살당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거든. 왜 그래?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스크도 없고 그러니까 강자마음이에요. 거기다 여론이 막 지지해줘서 이럴 때는 엄청 강성이야. 함부로 못 덤벼. 꼭 옳고 그름으로 덤비는 게 아니야. 내가 맞아도 너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참는 게 애고야. 부모가 만만해서 자식이 덤비는 거지 뭐 특별히 물론 잘못도 했지만 잘못했어도 부모가 너무 강성이면 참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약자 마음이 너무 세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거기도 못 가고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대타로 갔는데 이 사람도 너무 무섭지. 빼앗긴 애고에 개미우면 아무도 못해. 얼마나 무서운데. 부모도 자식이 무섭잖아. 왜 오빠 나 운동화 사줘 하고 대들어봐. 엄청 무섭지.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당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떨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야. 수치거든. 어떤 집에서 부모랑 자식이 대치해서 맨날 싸워.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따지기 전에 순리가 아닌 건 수치거든. 위에 부모가 이렇게 해라 네 이래야지 순리거든. 근데 막 반항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이거 수치야. 순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순리가 아닌 수치라. 이재명 대표도 리더십이 없어. 민주당원들도 아유 니들은 그러고 싶냐. 도둑놈의 새끼들 박도로 싸움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저것들은 저래하고 짐승성이 수치로 불쾌해. 거부감 들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수치거든.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오니까 민주당 안 되겠네? 버리는 거예요. 저거 찍으면 안 되겠어. 지들끼리도 저렇게 싸우는데 말이야.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 야 민주당 하나를 못 잡으면서 네가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서 반대쪽 사람들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강한 모습만 보이면 독재라고 욕을 먹지요. 윤 대통령처럼. 하지만 저렇게 절절매고 읍수하면서 개딸들한테도 읍수하고 지도력이 없을 때 약자 마음이 너무 셀 때는 또 저렇게 수치스럽고 지도력이 없다고 리더십의 부재라고 해서 또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어요. 두 개를 써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절대로 강자 마음 쓸 수가 없어서 저렇게 도망다니고 지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이 뭐 이기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해. 일단 나부터 좀 지켜줘야 돼. 이 당이 당선이 조금 돼도 나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많은 당을 하네. 똘똘 뭉쳐서 나를 지켜주고 항거하고. 너무 혼자서는 무섭거든. 혼자서 벌 받을 거 생각하면 이 죄인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 딱 벌 받고 나와주는 게 강자거든. 그래야 멋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차라리 감옥 가더라도 혼자 벌 받고 윤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재명이 낫다 막 이럴 거야. 혼자 받고 있으면. 근데 괜히 야당 대표를 해서 자기 방탄한다고 막 방탄하니까 그 짓을 하는 게 약자거든. 너무 무서워서 혼자 벌 못 받는 거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애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지도자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중요하지.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이 점점 쫄아드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보이지?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아, 민주당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너무 약자 마음이야. 그리고 윤 대통령도 사실은 약자 마음 때문에 요즘 곤욕 굶는 거야. 또 입을 틀어막았잖아. 네. 왜 틀어막습니까? 내비두지. 그리고 점잖게 얘기해서 갑시다. 몇 번을 점잖게. 근데 막 반항하고 이럴 때 끌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 점잖게 호의해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고 끌고 나가도 국민이 그걸 볼 때 아유 저러니까 끌려나가지 이런 마음이 들어. 이해를 해준다고 끌고 나가는 경험들은.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이번 정부가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너무 무시해.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에 위배 안 되면 된다. 법과 원칙으로 볼 때는 경호할 때 그렇게 거기서 대들고 이런 사람 끌려나가는 게 맞지. 그렇지만 국민이 볼 때 어떤 느낌일까 봐야지. 독재 정부라고 프레임 씌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고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끌고 나가는 사람을 볼 때 국민 속에 억압당하고 탄압당했던 그 우리 옛날 조상의 아픈 마음이 다 올라와. 그래서 굉장히 척개까지 해야 돼? 막 독재 하더니 엄청 무섭고 두렵고 가해자로 보여 강자가. 그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고 이미지 치명적이잖아. 바보 같아요. 경호실은 그냥 끌고 나가서 소리를 지르게 그냥 내비둬야 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아유 저 난리를 치니 안 끌려나가냐? 이렇게 이해를 받는데 틀어막으니까 소리 못 지르게. 그러니까 저 포괄적으로 억압한다 소리를 듣지. 그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디올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받았잖아 비난을. 그러니까 그 국민의 소리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입을 막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더 자기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나 어떤 모습을 내보낼 때 국민이 어떤 마음일까? 되게 편안하고 되게 여유롭고 이해받는 느낌이야. 지지율이 올라가거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진짜 독재 정권이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억압당하는 듯이 느껴지잖아. 강자의 여유가 더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비둬라 이리 와라 얘기하자. 얘기할 거야. 하다가 예의 없게 그 사람이 소리 질러도 그걸 보는 국민이 아 저 따위로 하냐 대통령한테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할 거거든. 받아줘야 돼 그냥. 그럴 때 가장 강자의 관용이고 여유거든. 그러면서 국민들이 좋아하게 되지 대통령을. 그래서 오바마 경우를 많이 비교했던데 사실은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지.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뭐 공격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주장을 얘기했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차단했는데 요번에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윤 정부를 좋아했던 사람이더라고. 그러면 무조건 막지 말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마음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 그냥 무조건 대통령한테 말한다고 하면 무조건 한 거 하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도 좀 물어보고 대통령한테 한번 의중도 물어보고 해서 인벌브시켜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런 강자의 관용적인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이 훨씬 이해받는 느낌이지. 그 사람을 이해해줄 때 국민 한 사람을 이해해줄 때 대다수 국민이 이해받는 느낌이거든. 그걸 보는 국민들이 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뭘 사고 먹고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쇼질이라 소리 하기 쉽지. 하지만 어떤 국민이 하는 소리를 막지 않고 들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럴 때 특히 그렇게 항명하고 대들고 이런 국민을 이해해줄 때 국민은 굉장히 이해받고 너그러운 아버지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아우 잘해야지. 좀 왜 대통령한테 저러나 편들어주게 돼. 국민을 자기 편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어리석은 애가 뭐냐면 국민을 자기 편되게 안 하고 저으로 돌릴 때. 의사들이 그거예요. 정부가 자기들을 버렸대. 자기들이 국민을 먼저 버렸잖아. 국민을 버렸는데 정부가 어떻게 안 버려? 왜? 정부는 지금 국민이 너무 필요해. 총선에서 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소중한 국민을 버렸어. 국민을 버린 의사 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국민한테 버림받지. 버림받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의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바보 같은 게 환자가 자기들이 적이냐고. 자기들 아군이지. 환자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면서 정부가 지금 이 시책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면 환자들은 내 생명을 구해주고 지금 나를 위해 치료해주는 의사가 구제해준대. 정부 편 안 들어. 의사 편 들을 거거든. 그러니까 적과 악은 구별을 못하는 게 이게 바보 같은 열등이야. 아니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똘똘하신 분들이 생각해봐. 자기 눈깔 자기가 찌른 거야. 환자를 버리는 순간 자기들은 끝난 거야. 왜?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의사의 진료권이야. 진료를 해서 환자를 딱 잡고 있는 게 오히려 볼모지. 그리고 환자도 자기가 자진해서 볼모로 잡혀있는 거야. 이분이 날 버리면 안 되니까 편들어줘야 돼. 저희 좀 응원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파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파업은 안 되죠. 응원해 주지. 근데 무조건 버려. 적이 아니라 아군인데 내 편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귀인을 버린 거야. 환자한테 제일 귀인은 의사이듯이 의사한테 제일 귀인은 환자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귀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쓸모없다고 버려버려. 짐덩어리라고 버려버려. 이게 의사의 의식 수준을 알려주는 거야. 똑바로 봐야 돼. 그동안에 내가 괘씸했던 게 그 행태가 환자를 짐덩어리로 본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덩어리 끌어안고 있다가 버리는 그게 나온 거지. 이번 행태를 보고. 소중한 귀인.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 환자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면서 소중한 귀인 대하듯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나? 내 귀인인데 끌어안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부랑 끝까지 투쟁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 정부도 환자의 소리까지 합쳐지면 조금 물러나기도 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냥 일거에 버렸으니 자기 물까지 자기가 찌른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약자만 든 거야. 정부가 강경하게 의사 늘린다 하니까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가 확 올라오니까 약자가 올라오면은 쓰는 게 미움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미움 쓰면서 대들잖아. 약자 올라오니까. 약자 올라오니까 이재명 대표 버리잖아. 당원들 버리고 도망갔잖아. 윤 대통령 약자만 올라오니까 입을 틀어 막잖아. 미움 쓰고 강압적으로 하잖아. 의사들 봐봐. 약자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어? 환자들 버려버리잖아. 그 미움 쓰잖아. 그래서 미움받는 거야. 항상 약자 마음을 조심해야 돼. 오판하게 하고 그 마음에 질질 끌려가서 적과 악으로 구별 못하고 자기가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죠.